네, 안녕하세요. 시즈메드병원 최홍준 부원장입니다. 저는 주로 부인과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동안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자궁내막증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건 처음인데 좀 실수가 있거나 어색한 게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 증식증 이런 병들이랑 자궁내막증이랑 굉장히 증상도 비슷하기도 하고 병명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또 대동소이한 게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오실 때도 다른 질환을 자궁내막증 질환으로 검색을 해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어떤 병인지 정의를 먼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궁내막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경시에 우리가 그 배란 주기에 따라서 월경 주기에 따라서 배란이 일어나고 자궁내막이 부풀었다가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내막이 허탈해진다고 하면서 그 파괴되면서 밑으로 배출되는 걸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풀었다가 떨어지는 그 반복하는 그 기관이 자궁내막이라는 기관이고 조직이 있는데 이 자궁내막 조직이 월경혈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에서 착상하고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증상들과 병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쪽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어요. 골반 부위가 제일 흔한 부분이긴 한데 골반 뒤쪽, 그 다음에 주로 난소 쪽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직장 뒤쪽, 방광 쪽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폐나, 뇌 같은 곳에서도 자궁내막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궁내막증의 원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도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가설과 이론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 제일 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궁내막 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역류를 해서 나팔관으로 빠져나와서 골반 안에 침착되는 경우를 제일 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골반 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자궁내막증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폐경되신 분이라든지 아직 초경이 있지 않은 여자분들한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는 면역학적인 원인이라든지 생화학적, 내분비적인 원인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거나 어머니 또는 우리 언니 그런 분들이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좀 더 빈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걸 봐서는 유전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지까지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일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임상 증상이죠. 제일 흔한 임상 증상은 월경통, 그 다음에 월경통과 상관없이도 시시때때로 배가 아프거나 또는 배변통 또는 배뇨통이 있는 분들도 자궁내막증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인모를 요즘은 난임이라고 하죠.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 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임신하는 나이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교통도 아주 흔한 그 자궁내막증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 성교 시에 그 자궁 안쪽에 또는 자궁 뒤쪽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그것도 자궁내막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를 보면 가임 여성의 한 3에서 10% 정도가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빈도수가 높은 질환 중에 하나고요. 연구에 의하면 불임증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5 내지 50%, 골반통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5 내지 21%,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만성 골반통 환자의 75%,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월경통 환자의 한 70%가 결국에 자궁내막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특별한 증상, 월경통, 복통, 난임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궁내막증이 있는지를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받은 환자의 한 30에서 60% 정도는 1년 내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저절로 해결되거나 저절로 좋아지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는 폐경되신 분들은 조금 비율이 떨어지겠지만 이게 난소 호르몬과 영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라는 난소 호르몬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가임기 여성은 대부분 발견되고 병이 있으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냐인데요. 진단과 검사가 자궁내막증이 굉장히 전문의한테도 쉽지 않은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임상 증상 같은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 골반 진찰이 중요하고요. 제일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검사 도구는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되겠고요. 초음파 검사로 난소의 자궁내막증 혹이 최종적으로 뭉쳐서 보일 때는 진단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상으로는 출혈성 낭종이라든지 기형종이라는 혹이랑도 감별이 필요한 때가 있고 몇 개월 지켜보자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지만 증상이 없을 때는 관찰을 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골반 난소에 종양처럼 뭉쳐있는 경우가 아니라 골반 내에 퍼져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확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음파 검사로도 나오지 않고 CT를 찍어도 거의 발견이 힘듭니다. 하지만 신부 침윤의 자궁내막증인 경우는 MRI 같은 검사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워낙 고가의 검사고 처음부터 그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증 여부를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CA125라는 난소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종양 표지자 검사가 증상이 있으면서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확진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검사 수치가 자궁내막증의 정도를 판별하는 데 유효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검사만으로 판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검사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증상은 심하고 약물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은 최후의 수단으로는 진단적 복강경이라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장 내시경 보시듯이 골반 내 복강안을 확인을 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제일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는 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또 치료도 역시 아주 획일화되게 치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환자별로 개별화해서 상황에 맞게 치료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별 증상 및 연령대, 그 다음에 가입력을 보존을 해야 될 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임신의 가능성 또는 임신을 원하는 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치료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치료를 받았던 분이 재발을 한 분인가 아닌가, 재발하신 분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뭐 하나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긴 시간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흔한 치료 중에 하나는 이제 약물적 치료가 되겠고요. 약물적 치료는 처음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 계통의 약을 써보는데 한 3개월 정도 써보고도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호르몬 치료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황체 계통의 그 약물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체 호르몬 계통의 자궁 내막증 치료에 적응증을 받은 전문 의약품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약을 쓰면서 그 자궁 내막증이 양상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을 권유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수술적 치료는 언제 가능한 건지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조금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기준은 난소에 혹이 있던지 어떤 골반 내에 종양을 형성한 것 같은 자궁 내막증 혹이 크기가 한 3에서 4cm 이상 커져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과적인 아까 약물 치료가 수개월간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그때는 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크기가 커질 때도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권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전에 난소 나이에 대한 측정이 있거든요. 난소 기능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검사인데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할 때가 있고 그 기능이 충분히 잘 활성화되어 있고 정상 소견을 보인다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재발한 자궁 내막증 치료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요즘은 이슈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수술적 치료가 좋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수술로 치료하고 약물을 보충 치료를 하면서 재발 방지하고 했는데 재발이 된 환자들은 불필요한 치료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유착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이 굉장히 유착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골반 내 유착을 일으키고 염증 소견 또 반흔, 우리 흉터 남는다고 하잖아요. 반흔, 그다음에 유착, 그다음에 괴사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골반 안이든 어디서든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월경이 계속 일어났다가 아물고 일어났다가 아물고를 반복하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착이 심해지는 것 때문에 불임이 되기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자궁 내막증은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월경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복통이 있으시면 부인과 진찰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초음파 상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으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근종이라든지 성근증 그런 다른 병이 없으면서 월경통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자궁 내막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자궁 내막증을 복강경 진단을 한 후에만 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고 약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개념이 바뀌어서 그 증상과 초음파 검사, 이미지 상으로만도 진단을 받으셔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바로 한두 번 만에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치료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술을 바로 권유를 드릴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게 약물 치료를 좀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임신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난임 환자가 중증의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빨리 해결을 하고 보조적인 난임 시술이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임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려면 좀 상의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전문의와. 그래서 산부인과에 꼭 내원을 하셔서 딱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답을 원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발에 관련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이 참 안타깝게도 재발이 흔한 병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 내에 막 퍼져 있는 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콩만 따로 딱 달랑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경우는 원칙은 가급적으로 수술로 제거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내막 조직을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죠. 보통 치료 후 재발률은 2년 내에 20% 정도는 재발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내에는 한 40% 정도가 재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발이 꽤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냥 단순히 수술하고 몇 달 치료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재발을 폐경되기 전까지는 아마 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진단을 받고 계시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정보의 홍수죠. 요즘은 오히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의 홍수로 오히려 정보가 취합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종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옛날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하게는 너무 장점만 부각된 다른 치료 그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치료는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냥 장점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장단점을 잘 따져서 결정할 수 있도록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질문이 몇 분 있으셨어요. 그 질문 답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궁내막증 환자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까요? 또 자궁내막증 환자는 AMH 수치도 높게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증 환자가 이제 자궁내막증도 정도가 있거든요. 경증이 있고 중등도 중증이 있는데 중증 자궁내막증 환자는 분명히 임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 게 맞고요. 경증의 자궁내막증 환자는 어떨지는 아직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경증의 환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AMH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AMH 수치는 자궁내막증 환자 때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건 AMH는 아까 말씀드렸던 난소 기능에 관련된 검사거든요. 그래서 난소 기능이 잘 유지되시는 분은 좀 높게 나오시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나이 평균보다 낮게 나오시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증 환자는 CA125 난소암 표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궁 근종이 있으면 자궁내막증 발병률이 높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자궁내막증의 위험 인자라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원인이 있거나 또는 월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궁근종 자체가 자궁내막증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나 연구는 없고요. 하지만 자궁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월경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월경량이 많이 증가하신 분들은 월경혈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그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난소옥이 생겨서 수술 후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어요.
한 번 생기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큰가요? 또 혹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이 초음파 상으로 아주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약물 치료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뭐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학적으로 나중에 자궁 내막증으로 이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혹들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퍼센티지는 2년 내에 한 20% 정도, 그다음에 5년 내에 40에서 50% 정도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연구마다 굉장히 폭이 커서 아주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다른 질환보다는 재발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를 잘 하면 8%까지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임신을 하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직 폐경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자궁 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안 되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궁 근종, 자궁 성분증,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증 다 조금씩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 근종은 자궁 내막증이라는 다른 병이고 자궁에 생긴 근육의 종양이죠. 근육에 생긴 혹이고 자궁 근종은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임신과 분만에 상관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는 뭐 수정되거나 착상되는 데 방해가 되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위치에 있는 근종은 미리 해결을 하고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자궁 내막증 수술 후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둘 다 가능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궁 근종 수술 후에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거든요. 자궁 근종은 근육에 손을 대고 그 혹을 빼내고 이제 잘 봉합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면 보통 자궁이 임신 아닐 때 자궁의 1000배에서 10,000배까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근육이 늘어날 때 봉합했던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 분만을 권유하기보다는 이제 분만 진통이 생기기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분만하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궁 근종 수술 후에는. 근데 자궁 내막증 수술은 대부분 자궁 근육을 건드리는 수술은 아니에요. 다른 골반 내 다른 장기들을 대부분은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만이라든지 제왕절개 수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시간 되면 또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